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수백 개를 사들여 유통시킨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팔아넘긴 택시기사들도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삼리의 슈퍼마켓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고백한 남성이 옥살이를 한 3명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재심을 진행 중인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저지방 한우 고기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값싸고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판매량이 쑥쑥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빈씨 뉴스투데이입니다. 택시 안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는데 결국 되찾지 못해 포기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작물업자 간의 은밀한 거래 때문이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택시 승강장. 29살 김모 씨는 택시 승강장에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명함을 뿌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최고가에 매입한다며 무엇보다 비밀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고객들이 실수로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김 씨에게 넘겼습니다.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바로 받아서 돌려주시고 했는데 이틀 정도 전화 안 받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17개월간 무려 500여 대의 휴대전화를 택시기사들에게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휴대전화는 2배 정도 가격에 또 다른 매매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5천만 원가량의 이득을 남겨 주로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일단 돈이 되니까 좀 욕심 나가지고 돈 좀 쉽게 벌고 딴 거보다 그래가지고 좀. 경찰은 분실 휴대폰을 팔아넘긴 택시기사들도 입건할 방침입니다. 분실 휴대폰인지 알고 팔았다면은 점유이탈물 횡령 그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사들인 매매상 중 작물업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완주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10여 년째 진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범인으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이들을 만나 사과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립니다. 묘소의 무친이는 지난 1999년 삼내 나라슈퍼에서 강도를 당해 숨진 당시 77살 유모 할머니, 절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48살 이모 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있는 임명선 씨 등 3명도 만났습니다. 각각 4년에서 6년간의 옥살이를 끝낸 이들 3명을 만나 이 씨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고백하고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어찌보면 썼으니까 마음의 죄책감이랄까 말해요. 이 씨의 사과에 대해 임 씨 등 3명은 범행을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반성하는 의미도 보이고 그동안 마음의 고통 속에서 많이 살아왔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사망자와 범인으로 지목돼 있는 이들을 만나 고개를 숙인 이 씨. 실은 사건 발생 1년 뒤인 지난 2000년에 이미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 씨 등 3명이 범인으로 옥살이 중이었고 사건은 묻혔습니다. 현재 임 씨 등은 법원을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재심 여부는 법관 인사에 따라 다음 달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범행을 자백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재심 개시 결정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김제 지역의 이동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사실상 추가 확산을 막은 것인데요. 양돈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도내 돼지고기의 이미지 추락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돼지농장. 반경 3km까지 내려졌던 축산 차량의 이동 제한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구제역이 첫 발생한 지 24일 만입니다. 방역 당국은 주변 110여 개 돼지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는데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시도 반출을 차단당했던 김제 양돈 농가들은 그간 도내 다른 도축장을 통해 물량을 소진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프로 안 나가더라도 이쪽에 서축장이 많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어요. 다행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살처분에 따른 농가 보상액과 140만 마리 돼지에 대한 추가 예방 접종 등 방역 활동으로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돼지 고기에 대한 이미지 추락을 감안하면 보이지 않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2차 구제역이 발생했던 고창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은 추가 발생이 없는 한 설 이후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돼지의 항체 형성률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이후에 항체 형성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전라북도는 설 연휴 동안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당분간 거점 소독장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한우 고기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차례상 장보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그중에도 좀 저렴한 한우 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블링이 적은 저지방 한우인데 건강에도 좋고 가격도 싸서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농협 판매장. 오전 9시부터 주부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10시에 시작된 2등급 저지방 한우고기 판매. 앞다투어 고기를 골라갑니다. 아찔으니까 밀지 말고 천천히 줄 서갖고 한 분씩 오세요. 저지방 등심 가격은 100g에 5,800원 선. 11,000원을 호가하는 1등급 2플러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불고기 국거리는 2,000원 선에 구할 수 있어 한우 한 마리가 3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기름 없는 것을 좋아해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우리 되도록이면 그 기름기 없는 걸로 골라서 사고 있습니다. 마블링 적어도 고기가 맛있고 연하고 가격 대비 그 고기 질도 좋고요. 특히 한우 가격이 전년 대비 40%나 상승하면서 반값 정도인 저지방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소에게 32개월까지 비육용 사료를 먹여야 생산되는 1등급 이상 마블링 고기와 달리 저지방육은 20개월 만에 도축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웰빙과 합리적인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저지방 소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산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값싸게 들 수 있는 겁니다. 정부도 오는 6월까지 지방량이 아닌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등급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정 소비자를 위한 한우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고창 지역 김양식장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폭설로 연안에 생긴 유빙이 김양식시설과 충돌하면서 1,700여 채기 파손됐으며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복구비는 오는 15일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산정돼 이후 피해 양식장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전주시 보건소가 긴급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방역반을 편성해 지하실과 정화조 등 모기 서식처의 방역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 발생국을 방문한 뒤 2주 이내에 감기 증세가 나타나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 임신부가 감염되면 소두중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의 하나인데 정작 실생활에서는 접근하기 힘들어진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스쿼시인데요. 운동 효과가 뛰어난 실내 운동이라 특히 겨울철에 좋다고 합니다. 건강과 레저 고차원 기자입니다. 벽면에 부딪히는 파여름이 스트레스를 날리듯 짜릿합니다. 사방 벽면에 바닥을 튕기는 볼을 쫓다 보면 온몸은 금세 땀해졌습니다. 몸으로 하는 체스로 불리는 스쿼시는 말 그대로 체력 운동이면서 두뇌 싸움입니다. 30분 운동이 테니스 2시간과 맞먹을 정도로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66제곱미터 20평 넓이의 코트에서 벽면을 향해 공을 치는 운동으로 예의와 배려의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스윙과 스텝만 익혀도 즐길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겨울철에 저건수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최적화되어 있고요. 시간 단위인데 체력 소모가 심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스쿼시는 매일매일 가고 싶은 느낌이에요. 재밌어요, 그만큼. 한때 열풍이 불었던 스쿼시는 지금은 운동 장소를 찾기도 힘들 정도로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귀족 스포츠로 불리며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장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 좋은 운동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봤으면 좋겠고요. 타 운동에 비해 이 칼로리 소모량도 더 많으니까. 경기 방식도 단식과 복식으로 익숙한 데다 준비물 부담도 덜합니다. 아직 예전만큼 접근성은 좋지 않지만 대중 스포츠이자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 실내 운동으로 점차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아시아 재패에 나서는 전북현대가 국가대표 공격수 김신욱을 영입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제 울산현대 196cm의 국가대표 공격수 28살 김신욱과 수비형 미드필더인 호주의 에릭 파탈루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올 겨울에만 공격수 5명 등 모두 10명을 보강해 올 시즌 리그는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3관왕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전통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10일까지 도립미술관과 전주국립박물관, 전주전통문화관 등 21개 문화시설에서 투호와 제기차기, 널뛰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놀이가 마련됩니다. 또 전통박물관에서는 모주 거르기 체험, 소리문화관에서는 상설 공연이 닷새간 무료로 선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정치 재개가 임박한 정동영 전 의원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진보정당 창당에 앞장섰던 정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가는 것은 맞지 않고 국민의당 역시 정 전 의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북 분열을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정치 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합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종근 전 전라북도지사가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전주 완산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종근 전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이 쇠락하는 것을 지켜보며 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는 신념에 따라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지사는 지난 95년부터 2002년까지 2번의 도지사를 지낸 뒤 대주그룹 회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부안군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 실버주택 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읍에는 전북 서남부권에 응급의료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이 주택과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령자용 공공 실버주택 80호를 건설해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 고령자용 공공 실버주택 사업은 SK그룹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100억 원의 신축 예산과 3년간 복지회관 운영비 7억 5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실버주택의 면적은 34제곱미터와 26제곱미터 두 종류입니다.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 등 전북 서남부권 골든타임 사수 응급진료체계 구축 사업이 올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돼 정읍 아산병원을 거점으로 한 응급의료센터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긴박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 사업에는 국비 등 29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미 서남부 생활권은 베리구소스 육성 산업과 광역 농기계 활용센터 사업도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지난해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2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전북과 전남, 경남 지역 7개 시군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인증획득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남원의료원은 환자 진료체계와 지원체계 등 91개 기준 53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아 4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완주군과 국제 라이온스 클럽이 1억 원씩을 출연해 구입한 46인승 특수개조 장애인 이용 셔틀버스가
완주 장애인 복지관에 기증됐습니다. 이 대형 셔틀버스는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들도 특수 장비의 도움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 봉동과 삼례, 고산, 용진 지역을 순회 운행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이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행자부, 전북도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한옥마을 하루 평균 방문객은 2만 6천여 명, 연간 965만여 명이 달했으며 수도권에서 오는 방문객이 전체의 34%를 차지했습니다. 한옥마을 매출 규모는 연간 1,150억 원이며 남원 춘향제 등이 열리는 5월과 10월에 방문객이 급증해 축제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경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유치한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일정으로 내년 6월 22일 개막해 9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는 남녀 각 8개 체급에서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JB금융그룹이 지난해 1,5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JB금융그룹은 지난해 전북은행이 전년 대비 44% 증가한 5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광주은행도 전년 대비 11% 증가한 57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문 여신인 우리캐피탈이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수익이 늘어나는 등 그룹 전체적으로 1,50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에 정책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이달 말까지 성장 잠재력은 우수한 반면 사업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술 개발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지원할 수 있고 도내에 23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익산 송악동 한 가스충전소 주변에서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버스가 전소돼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부안읍 대림아파트 33마을 87만 8,500원, 대림아파트 32마을 82만 4천원, 진성아파트 진성마을 70만 원, 부안읍 신흥리 신흥마을 30만 원,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주동마을 10만 원, 오산리 오산마을 30만 원, 장백리 상장마을 10만 원,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중동마을 70만 원, 남동마을 20만 원, 문화마을 22만 원,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하항마을 68만 원, 광곡리 원광곡마을 51만 8천 원, 난산마을 24만 5천 원, 계곡리 동성마을 22만 4천 원, 대덕경로당 5만 원, 덕천리 청명마을 40만 원, 원덕청마을 33만 6천 원, 구암 영구경로당 10만 원, 평촌리 원평촌마을 39만 9천 원, 한가리 원한가마을 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소극장 예음원에서 상설공연 토요국악 초대석을 선보입니다. 지역문화공연팀과 함께하는 설 명절 문화 행사가 오늘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있습니다. 용담댐 건설 당시 마을 등이 수몰되는 현장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오늘부터 진안 용담호 사진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내일 프랑스 영화 블랑색의 기이한 모험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를 각색한 연극이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익산 왕국리 유적전시관과 마한관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전통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설 연휴를 맞아 내일부터 닷새간 경기전 앞 광장에서 한옥마을 문화장터를 운영합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오늘까지 재능기부 전문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초중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연중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점차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